자, C 언어에서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쨌든 램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만한 칩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램, 요만하게 생긴 본체 뜯어보신 분들이라면 요 램이라는 걸 보셨을 텐데 그냥 이제 컴퓨터를 그냥 돈 주고 그냥 사기만 하시는 분들은 램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램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램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뭐 램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램이 뭐 8기가, 뭐 16기가, 뭐 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램이 왜 필요한가? 그 램이 그냥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램은 개발자와 직관됩니다. 직관? 연결된다. 어쨌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 나오죠? 메인보드 나옵니다. 그죠? 메인보드 이렇게 생긴 거 뭐 메인보드 요새 모양 다 다른데 메인보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중간에 이제 CPU가 이렇게 박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여기 메인 여기에 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장착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꼽고 하드디스크도 꼽고 CPU, 램 꼽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꼽습니다. 뭐 쿨러도 꼽고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 이 메인보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즉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하드디스크?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커야 된다 해가지고 요새 뭐 256기가부터 128부터 있죠. 128, 512, 그 다음에 뭐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한가?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저장이에요. 데이터 저장. 이해되시나요? 얘는 그냥 데이터 저장을 하는 게 하드디스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어쨌든 데이터 저장인데 얘는 그냥 단순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영속 저장합니다. 영속.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그 데이터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는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전까지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래픽카드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해요? 이 CPU만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 이 녀석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가끔씩 게임을 위해 컴퓨터가 당연히 게임을 위해 부품이 좋아야 되는 건 맞지만 원래 본래의 역할은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CPU 같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얘들이 3D 게임을 돌릴 때 뭐 해야 돼요? 복잡한 수학 연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요 GPU, 그래픽 카드에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뭐 GPU하고는 서로 GPU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개발자는 GPU랑은 멀어요. 뭐 정말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는 거 아닌 이상.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제가 뭐라 했죠? 데이터 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저장. 그래서 CPU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자 CPU 보면 옆에 보통 여러분들 펜 달려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쿨러라고 하죠. 그럼 돌아가는 펜이 있는데 걔가 CPU가 아닙니다. CPU를 뭐 걔가 CPU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CPU가 원래는 조그마한 칩이에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얘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거의 CPU는 뇌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예요, 뇌.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CPU에 열을 식혀야 된다 해가지고 뭐 쿨러 달고 뭐 수냉 쿨러 달고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뭐 쿠팡에서 써멀 글리스라 해가지고 CPU에 열을 식혀준 젤 같은 거 발라주거든요.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CPU가 컴퓨터의 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롤을 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뭐 무슨 게임 뭐가 있나요? 메이플 스토리도 있고 뭐 콜 오브 듀티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것들을 게임들을 하드디스크에 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롤을 실행한다면 실행한다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처리를 누가 한다? C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실제로 CPU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램이 도대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뭐 게임을 늘리면 아니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된다 하면 램을 늘려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램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CPU의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 하거든요. 헤르츠. 그래서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뭘까요? 여러분들 얘는 뭐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뭐 나중에 엄청 갑자기 그 다음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를 다시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입이 완전 다른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몇 기가야 하고 램도 뭐라고요? 이거 몇 기가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실제로.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실제로 용량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최소 요새 컴퓨터 좋은 분들은 최소 1테라 그죠? 근데 램은 그에 비해서 뭐 8기가 많아도 16기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뭐 32기가 근데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램을 추가하려면 돈이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뭐 요새는 뭐 살짝 비슷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램이 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뭐 512기가예요. 512 그거를 1테라로 바꾼다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램을 뭐 32기가에서 뭐 64기가로 늘린다? 의외로 하드디스크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8기가짜리 하나만 해도 뭐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램 8기가가 제가 최근에 샀는데 한 9만 얼마 하더라고요. 싼 게. 그러니까 어차피 저장은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이제 처리는 CPU에서 하는 건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램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 혹시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드디스크? 실제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요즘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면 저런 조그만한 바늘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초록원에. 자,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바늘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이 녀석은 어떻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저런 CD 모양이 계속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그 바늘이랑 일치됐을 때 그때 타이밍에 맞춰 데이터를 쏙쏙 뽑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당연히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녀석이 만약에 1초에 한 번씩 돌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초에만 한 번씩 도는 게 빠른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데이터를 뽑으려면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RPM.
뭐 자동차 뭐 RPM 뭐 엔진 뭐 RPM이라는 것처럼 얘도 RPM이라고 해요. 그러면 RPM이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된다. 자, 여기 CPU가 있습니다.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왜요? 메인보드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OS라 보시면 돼요. OS는 뭐가 있죠?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있고 맥OS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요? 바로 사용자,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요. 그럼 운영체제가 뭐라고 해요? 아, 내가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메인보드가, 자,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 CPU라는 녀석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자, 이 CPU랑 하드디스크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하드디스크에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 데 만약에 몇 초 걸린다? 그러면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CPU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분당 3600번 돈다고? 겁나게 빠르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랑 속도 차이는 굉장히 아득합니다. 그러면 CPU 같은 데이터는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바꾸실 수도 있겠는데 CPU만 바꾼다 해서 컴퓨터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CPU를 바꾸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하드디스크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성능은 같이 갑니다. 사실 뭐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부품은 그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뭐 부품 하나 바꾸는데 다른 것도 다 바꿔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그냥 3개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그럴 순 없겠지만. 자,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시나리오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공급이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공급을 해줘야 당연히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게임을 뭐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몇 개밖에 못 만든 거예요?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럴 경우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CPU는 굉장히 빠릅니다. CPU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램. 자, 램은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예요. 자, 그런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닙니다. 얘는 기계식인데 얘는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대략 대충 설명하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한 2만 배 정도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얘랑 일하고 싶겠어요? 얘랑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램하고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에 복사해놔요? 램에 복사를 한 다음에 램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롤을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그렇진 않겠지만 그 1기가 통째로 여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기가 통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 뭐도 있어요? 뭐 이미지 파일도 있고 동영상 파일도 있고 음악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싹 램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램에는 뭐만 올라가냐면 오직 핵심적인 로직, 코드만 올라갑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램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딱 켰어요. 웹브라우저를. 그러면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음악을 켰어요. 그럼 음악 관련된 게 올라가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가 계속 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거의 멀티 플랫폼, 멀티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하나만 키고 작업하나요? 아니잖아요. 웹브라우저 한두 세네 뭐 10개까지 켜놓고 막 작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죠? 뭐 영상도 봐야 되고 뭐 작업도 해야 되고 서칭도 해야 되고 파도 타기 옛날 용어인데 어쨌든 뭐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래서 램이 크면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걸. 그러면 이 램이 좁으면 안 되냐? 사실 좁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가 각각의 이런 식으로 메모리 용량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램이 한 4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윈도우가 한 1기가 정도를 사용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뭐 브라우저 켜고 음악 켜고 동시에 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램은 4기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요 녀석들을 어떻게 요 녀석에 저장이 될까? 왜냐면 이거 다 합치면 지금 5기가잖아요. 그렇죠? 5기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5기가인데 요 4기가짜리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이거 윈도우 빼고 여기 4기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4기가밖에 당연히 못 들어갈까요? 제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 뭐 예로 들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12명이랑 같은 이제 고시원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시원은 한 명밖에 못 자는데 어찌 그냥 잘했을 때 4명이 한 방에 잘 수 있다고 해볼게요. 꾸였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당연히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냥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명이서 3교대로 나누어서 자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만약에 램이 이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시간을 둬가지고 시분할이라는 걸 해줘요. 시분할.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렇지 램이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누구한테 할당을 해준다? 얘네한테 다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롤, 브라우저, 음악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들어왔다가 살짝 빠져요. 얘도 들어왔다가 빠지고 얘도 들어왔다가 빠지고. 참고로 윈도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윈도우가 빠지면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빠질 수가 없고 이 4기가짜리들이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요 램을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뭐 음악이 뭐 가끔 버벅거린거나 아니면 롤이 막 갑자기 뭐 껌뻑껌뻑거린다거나 그래서 브라우저가 버벅거리는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이 녀석들이 램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혹 이거 렉 걸리네 그러잖아요. 렉 걸리는 이유는 단순히 뭐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프로그램 꺼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무거운 프로그램들 꺼야 되고 요새는 뭐 그 게임하기 전에 무거운 게임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전에 뭐 제거해주거나 뭐 최적화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게임이 버벅거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램의 용량이 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 사실 그거보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에 대해서 설명하냐? 개발자가 다뤄야 될 이 장치가 바로 램이에요.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실제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인트 A라고 하면 자, 몇 바이트 쓰는 거예요? 인트는 몇 바이트? 4바이트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거든요. 프로세스. 그러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은 뭐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변수를 만들잖아요. 메인 함수 안에. 그쵸? 그러면 int a, 뭐 플롯 b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 생기냐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 안에 생깁니다. 램의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생겨요. 그러면 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요? 램은 용량이 한정적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무거워요. 그게 말이 될까요? 컴퓨터 성능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그런 기능. 자, 제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하면 작업 관리자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메모리? 얘네가 지금 요 용량들 지금 보면 아마 용량이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었다 할 거예요. 보이죠? 이게 왜 그렇다? 지금도 램에서 시브날이라는 걸 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보면 용량 제일 큰 게 구글이라 하죠. 실제로 구글 크롬이 잡아먹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엄청나게 많이 키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램에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1기가 차지해요. 그러면 당연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램은 한정적인데 걔가 1기가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 그래도 램이 할 일들이 많아 죽겠는데 그쵸? 왜냐면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뭘 실행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러 가지 기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램이 필요한 이유와 램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